일본은 이미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유럽에서 날아온 계약서 한 장이 일본 방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납기 150일 협상 불가, 지연시 하루 0.5% 위약금. 일본 방위성은 즉시 회의를 열고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법무 검토, 기술 검토, 예산 검토 완벽한 계획은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약서를 받은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의도 수정 요청도 없이 단 15분 만에 서명했습니다. 왜 일본은 검토했고 한국은 감당했을까요? 그 15분의 차이가 지금 일본 방산을 무너뜨린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시험에서 탈락했고 다른 한 나라가 왜 주저없이 서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인사가 직접 인정한 이 결정의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일본 방산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은 이 계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마무라 류입니다. 오전 9시 30분 유럽 긴급조달위원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6글자였어요. 긴급 납기 계약. 파일을 열자마자 첫 문장이 눈에 박혔죠. 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150일 이내 납품을 조건으로 한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50일.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방산 계약에서 이런 납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상 계약이라면 최소 10개월, 길면 18개월은 잡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150일이라니. 화면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조항을 읽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연 일수 하나당 계약금의 0.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하루에 0.5%, 열흘이면 5%, 20일이면 10%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일 지연되면 15%, 60일이면 30%. 계약금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구조였죠. 세 번째 조항은 더 차가웠습니다. 납기 초과 30일 경과 시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위약금은 전액 청구한다. 30일. 그 이유는 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였어요. 돈도 못 받고 위약금만 물게 되는 겁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문서 상단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서문에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늦으면 끝입니다. 변명은 조항에 없습니다. 변명은 조항에 없다. 그 말이 화면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조건 수정 여부를 묻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수락 또는 거부만 있었죠. 옆 책상에 오가와 히데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마무라, 무슨 일인가? 유럽 긴급조달위원회입니다. 납기 150일 계약 공문이 왔습니다. 오가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150일? 정상 납기의 절반도 안 되는 기간 아닌가? 맞습니다. 게다가 지연 시 하루 0.5% 위약금, 30일 초과 시 자동 파기 조항이 있습니다. 오가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문서야.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공문 하단에 문장 하나가 더 있었어요. 본 조건은 협상 불가 사항이며 20일 이내 회신 없을 시 계약 의사 없음으로 간주한다. 20일. 협상도 없고 유예도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오가와가 말했습니다. 법무국에 먼저 검토 요청을 해. 이런 계약은 리스크 평가 없이 진행할 수 없어. 기술국에도 납기 가능성 검토를 의뢰해야 하고. 검토 예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무국만 최소 10일, 기술국 7일, 예산국 4일. 합치면 20일은 봐야지. 20일. 회신 기한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9시 42분. 유럽은 지금 새벽 2시였지만 이 공문은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키보드 옆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죠.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고 지하철은 정시에 움직였죠. 하지만 모니터 속 문서는 달랐습니다. 거기엔 전쟁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문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계약의 1차 책임자란에 제 직함이 이미 입력돼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구조였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 시계가 9시 41분 12초를 가리켰습니다. 회신 기한까지 남은 시간 21일 23시간 18분. 창밖의 도쿄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모니터 속 문서는 이미 전선의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땀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죠. 받아들이면 책임이 따라오고 거부하면 기회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전쟁은 회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방위성 회의실에 12명이 모였습니다. 법무국 3명, 기술국 4명, 예산국 2명, 그리고 오가와와 저였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유럽 긴급조달위원회 공문이 떠올랐습니다. 오가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 문제는 위약금 조항입니다. 하루 0.5%, 30일 초과 시 자동 파기. 이건 공급자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법무국 과장 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없습니다. 천재지변, 파업, 부품 수급 문제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전혀 없어요. 기술국 차장 나카무라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납기 150일도 문제지만 더 큰 건 품질 검수 기간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최종 납품 후 20일은 검수 기간을 잡는데 이 계약엔 그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국 과장 사토가 말했습니다. 위약금 최대치를 계산해봤습니다. 30일 지연시 15%. 계약금이 50억엔이라면 7억 5천만 엔입니다. 이건 단순 손실이 아니라 기업 신용 등급 하락까지 이어집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열됐어요. 7억 5천만 엔. 신용 등급 하락. 향후 계약 배제 가능성.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위험했습니다. 오가와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면책 조항 추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납기 연장 조항, 그리고 위약금 상한선 설정. 이 두 가지만 넣으면 계약은 진행 가능합니다. 이토가 메모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법무국에서 수정 요청 문안을 작성하겠습니다. 3일이면 초안이 나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기술국은 납기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8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토가 끄덕였어요. 예산국은 위약금 시뮬레이션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5일이면 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3일, 8일, 5일. 합치면 16일이었어요. 회신 기한 20일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없었습니다. 유럽 측이 면책 조항 추가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오가와가 저를 봤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합리적인 요청이니까 협의는 가능할 겁니다. 공문에는 협상 불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건 원칙이고 실무는 다릅니다. 모든 계약은 협의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가와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면책 조항은 합리적 요청이고 협의는 가능하고 위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가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실무자입니다. 도박을 하라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죠. 이토가 말했습니다. 시마무라 씨,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계약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진행하자는 겁니다. 납기는 맞추되 책임은 지지 않는 게 합리적입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150일 안에 납품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게 실무자의 책임 아닙니까? 사토가 덧붙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우리는 국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화면을 다시 봤어요. 공문 서문의 문장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늦으면 끝입니다. 변명은 조항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면책, 협의, 안전, 합리.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말들이 시간을 먹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오가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합시다. 법무국 초안 3일, 내부 검토 4일, 기술국 보고서 8일, 예산국 자료 5일. 총 20일. 기한 마지막 날 회신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어요. 안전했고 합리적이었고 책임도 분산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면 오른쪽 시계가 2시 43분을 가리켰어요. 회신 기한까지 남은 시간 19일 19시간 17분. 이미 이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도 지금쯤 회의 중일까? 법무 검토, 기술 검토, 예산 검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후 3시 15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유럽 긴급조달위원회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측 회신 전달. 첨부 파일을 열었죠. 한 장짜리 PDF였습니다. 문서 상단에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수신 시각 오전 9시 45분. 공문을 받은 지 15분 만이었습니다. 15분.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가장 빠른 회의도 30분 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내렸죠.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위원회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전면 수락합니다. 전면 수락. 조건 수정 요청이 없었어요. 면책 조항도 위약금 상한선도 불가항력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락이었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납기 150일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가 책임진다. 주체가 명확했어요. 세 번째 문장은 더 짧았습니다. 조건 수정 요청 건수 0건. 0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서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한국방산기업 통합 납기 책임 총괄 김태윤. 직통 연락처까지 기재돼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회신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복도를 걸어 오가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오가와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한국 측 회신입니다. 오가와가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문서를 훑었어요. 3초, 5초, 7초. 표정이 굳었습니다. 15분 만에? 네. 공문 수신 후 15분입니다. 오가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조건 수정 요청이 하나도 없어? 0건입니다. 법무 검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왔습니다. 오가와가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그의 입술이 얇게 벌어졌어요. 이건 무모한 게 아니라 규정을 무시한 거야. 15분 안에 위약금 조항을 검토할 수 없어. 리스크 평가도 불가능하고. 하지만 서명은 했습니다. 서명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문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거지.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김태윤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직통 연락처 옆에 작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본 계약 관련 모든 문의는 상기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모든 문의. 지연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번호로 전화가 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오가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래. 빠르게 결정하고 나중에 문제를 수습하지. 우리 방식과는 다르다고. 우리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맞아. 그게 정상이야. 계약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으로 하는 거야. 오가와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서 휴대전화를 다시 켰어요. 한국 측 회신 문서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15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무팀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기술팀은 납기를 검토했을까? 예산팀은 위약금 계산을 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검토 같은 건 하지 않았을까? 손가락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명란을 자세히 봤어요. 김태윤. 통합 납기 책임 총괄. 그 직함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연 발생 시 본인이 1차 책임을 진다. 1차 책임.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 이름보다 이 이름이 먼저 기록되는 구조였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이었죠. 일본 방위성 긴급조달 실무책임관 시마무라 료. 저도 1차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저는 지금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김태윤은 이미 서명을 끝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속 문서는 달랐어요. 거기서는 이미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3분. 한국은 15분 만에 답했고 일본은 20일을 계획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계약서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한국은 다른 무언가를 읽은 걸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법무국은 여전히 초안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기술국은 납기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예산국은 위약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겠죠. 모두 정확했고 합리적이었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 한국의 15분이 일본의 20일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복도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한국은 서명으로 답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검토 중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번에도 유럽 긴급조달위원회였어요. 제목은 한국 측 추가 제출 서류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죠. 이번엔 2장이었어요.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납기 준수 서약서. 무조건. 그 단어가 화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내렸어요. 첫 번째 조항을 읽었습니다. 본 서약자는 계약상 명시된 납기 150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었어요. 두 번째 조항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천재지변, 파업, 부품 수급 문제 등 외부 요인 발생 시에도 납기는 본 서약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외부 요인까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연 발생 시 계약상 위약금과 별도로 본 서약자는 개인 명의로 추가 책임을 진다. 개인 명의.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조항은 더 냉정했어요. 본 서약의 효력은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지되며 하자 발생 시 본 서약자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다. 2년. 계약이 끝나도 책임은 남는 구조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항을 읽었습니다. 품질 기준 미달 시 재작업 비용은 본 서약자가 부담하며 이는 위약금과 별도로 산정된다. 재작업 비용까지. 위약금에 더해 추가 비용까지 개인이 진다는 뜻이었어요. 여섯 번째 조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본 서약서는 계약 체결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일방적 철회가 불가능하다. 철회 불가능. 한번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화면을 내렸습니다. 서명란이 나타났어요. 거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약자 김태윤 한국방산기업 통합납기책임 총괄. 서명 날짜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 연락처가 세 줄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2개, 이메일 하나. 모두 김태윤 개인 명의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지연이 발생하면 하자가 나오면 이 연락처로 전화가 갈 거였어요. 회사 대표 번호가 아니라 김태윤 개인에게 직접. 서명란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연되면 이 이름이 먼저 불립니다. 서류 어디에도 그런 문장은 없었지만 김태윤의 연락처를 보는 순간 그 의미가 명확했어요. 회사 이름 앞에, 조직 구조 앞에 이 사람이 먼저 호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임 범위 상세 명세서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표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지연 일수 위약금 개인 책임 비율 1일 0.5% 30%, 5일 2.5% 35%, 7일 3.5% 40%, 10일 5% 45%, 20일 10% 50%, 30일 이상 계약 파기 전액 청구 100%, 개인 책임 비율. 회사가 위약금을 내더라도 그중 일부는 김태윤 개인이 부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만 지연돼도 30%, 7일이면 40%, 30일 이상 지연되면 100%. 모든 책임이 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구조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계약금이 50억엔이라고 가정했어요. 7일 지연 시 위약금은 3.5% 1억 7,500만 엔. 그중 40%가 개인 책임이면 7천만 엔. 30일이면 15% 위약금 7억 5천만 엔 전액이 김태윤 개인에게 청구되는 겁니다. 표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본 명세서는 유럽 긴급조달위원회 요청 사항이 아닌 한국 측 자발적 제출 서류임. 자발적 제출. 요구하지도 않은 걸 스스로 냈다는 뜻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건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인질이었죠. 김태윤이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계약에 묶어놓은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계약 매뉴얼을 꺼냈어요. 두께가 300페이지였습니다. 색인을 넘겼죠. 책임 분산, 리스크 관리, 면책 조항, 불가항력 인정 기준. 모든 항목이 조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개인 책임 제한 원칙이라는 항목이었어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은 조직이 부담하며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 일본 시스템은 명확했습니다. 조직이 방패가 되어주는 구조였어요. 개인은 보호받습니다. 실패해도 조직이 책임지고 성공해도 조직이 공을 가져갑니다. 한국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책임만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오가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렸어요. 오가와입니다. 시마무라입니다. 한국 측 추가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무조건 납기 준수 서약서입니다. 개인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5초, 7초, 10초. 오가와가 입을 열었어요. 개인 명의라고? 네. 김태윤이라는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지연씨 개인 책임 비율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30일 이상이면 위약금 전액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미쳤군. 오가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 회사 승인을 받았을까? 서류에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회사가 승인했다는 게 더 이상해. 직원 한 명을 그렇게 내모는 조직이 어디 있어. 하지만 서명은 유효합니다. 유효한 게 문제가 아니야. 저건 자살행위야. 30일 지연되면 개인이 전액 책임진다고? 억 단위 금액을 개인이? 7억 5천만 엔입니다. 계약금 50억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전화 너머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구조야. 우리 매뉴얼 300페이지 어디에도 개인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없어. 조직이 개인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거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야. 개인이 조직 앞에 나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어. 전화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가와 씨, 이 서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의미? 한국이 정신 나갔다는 거지. 아니면 절대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뜻 아닐까요? 오가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시마무라, 자네 지금 뭐라는 건가? 한국은 지금 후퇴할 곳을 스스로 없앤 겁니다. 실패하면 개인이 파산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야. 하지만 유럽은 이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가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김태윤의 서명이 떠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쓴 한글 이름. 그 옆에 날인된 도장. 날짜와 시간.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 그 시각 김태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서명하기 직전 펜을 잡은 손은 떨렸을까? 아니면 단호했을까? 7억 5천만 엔이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타워가 저 멀리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죠. 한국에서는 지금 같은 석양을 보고 있을까? 김태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서명한 서류를 다시 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까? 시계를 봤습니다. 4시 42분. 회신 기한까지 남은 시간 18일 19시간 18분. 일본은 아직 법무국 초안 작성 중이었습니다. 기술국은 납기 검토 중이었어요. 예산국은 위약금 계산 중이었죠. 3일, 8일, 5일. 총 20일의 계획. 모두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15분 만에 회신하고 오전 10시에 서명하고 후퇴할 길을 스스로 차단했어요. 책상 위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시마무라류. 일본 방위성 긴급조달 실무 책임관. 저도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계약서에 박힐 일은 없을 거였어요. 실패해도 조직이 책임지고 성공해도 조직이 공을 가져갈 겁니다. 안전했죠. 매뉴얼 300페이지가 저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런데 왜? 김태윤의 서명이 제 명함보다 무겁게 느껴질까? 왜 안전한 제 위치가 불안한 김태윤의 자리보다 가벼워 보일까? 모니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거기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한국은 서명으로 답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검토 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 긴급 TF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16명이 모였어요. 법무국 4명, 기술국 5명, 예산국 3명, 조달국 2명, 그리고 오가와와 저였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2개의 문서가 나란히 떠올랐어요. 왼쪽은 유럽 긴급조달위원회 공문, 오른쪽은 한국 측 무조건 납기 준수 서약서였습니다. 오가와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이 제출한 서약서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계약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 법무국 과장 이토가 자료를 펼쳤어요. 법무국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 조건은 우리 매뉴얼 기준으로 수용 불가능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없고 위약금 상한선이 없으며 개인 책임 구조는 우리 법규와 충돌합니다. 기술국 차장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기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일 납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검수 기간이 없습니다.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산국 과장 사토가 덧붙였어요. 예산국 시뮬레이션 결과 10일만 지연돼도 손실이 억 단위입니다. 20일이면 기업 신용 등급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위험 대비 수익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완벽했어요.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재무적으로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조달국 과장 후지와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서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규정상 개인명의 서약은 금지돼 있습니다. 조직이 책임을 져야지 개인이 질 수 없습니다. 그럼 조직 명의로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면책 조항 없이 조직이 무조건 책임진다는 문서는 상부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승인받은 겁니까? 회사 직인까지 찍혀 있던데. 그건 한국 내부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오가와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면책 조항 추가를 공식 요청합니다. 유럽이 받아들이면 진행하고 거부하면 철수합니다. 법무국 과장 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합리적 요청이니 협상 여지는 있을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조건 수락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받아들인 공급자가 있는데 우리의 조건 추가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토가 저를 봤습니다. 그건 협상의 영역입니다.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도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면책 조항 문안 작성에 4일, 내부 검토에 3일, 유럽 측 회신 대기 7일. 최소 14일입니다. 회신 기한까지 17일 남았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서약서에 서명란이 보였어요. 김태윤. 오전 10시. 만약 유럽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가와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재협상을 시도합니다. 재협상 기간은 7일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기한을 넘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가와가 팔짱을 꼈어요. 시마무라, 자네는 지금 무조건 수락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필요하면 유럽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나카무라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준비입니다. 한국처럼 무모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진입하는 겁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위험 관리가 우선입니다. 계약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에 맞았습니다. 오가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합시다. 1차 회의로 면책 조항 문안을 검토합니다. 2차 회의로 유럽 측 제출 전략을 논의하고 3차 회의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각 회의 간격은 4일씩 배정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4일, 4일, 4일. 12일이었어요. 거기에 유럽 회신 대기 7일. 19일. 기한까지 17일인데 19일이 필요했습니다. 기한을 넘깁니다. 오가와가 저를 봤습니다. 그럼 간격을 3일로 줄입니다. 3차 회의까지 9일, 유럽 회신 7일, 총 16일. 하루 여유가 남습니다. 유럽이 7일 안에 회신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입니다. 10일이면? 그때는 긴급 회신을 요청합니다. 오가와가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무기술 합동 리스크 검토 소위원회, 그리고 예산조달 합동 대응 전략 소위원회입니다. 이토가 물었습니다. 소위원회 보고는 언제까지입니까? 각각 5일씩 배정합니다. 후지와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속도를 조금 높일 수는 없습니까? 기한이. 이토가 즉시 반박했어요. 속도보다 정확성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후지와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나카무라는 서류를 정리했고 사토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띄웠습니다. 회신 기한까지 남은 시간 17일 22시간 43분.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가 째깍거리며 줄어들고 있었어요. 17일 22시간 42분, 41분, 40분. 이토가 말했습니다. 타이머를 끄십시오. 우리는 압박받으며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게 실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나카무라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빠르게 결정했지만 그게 옳은 결정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갑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챙기고 노트북을 닫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봤어요.
왼쪽에 유럽 공문과 오른쪽에 한국 서약서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유럽은 조건을 제시했고 한국은 수락했고 일본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 15분 회신 오전 10시 서명. 일본 1차 회의 완료, 다음 회의 4일 후. 같은 계약서를 보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한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본 걸까? 노트북 화면에 타이머를 봤습니다. 17일 22시간 37분. 한국이 서명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이제 첫 번째 회의를 끝냈어요. 그리고 다음 회의는 4일 후였습니다. 소위원회 보고는 각각 5일 후였고요.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온한 오전이었어요. 사람들은 일하고 차들은 움직이고 시계는 규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다른 시계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계는 이미 150일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일본의 시계는 다음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4일 후 오전 10시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법무국 4명, 기술국 5명, 예산국 3명, 조달국 2명, 오가와와 저. 프로젝터 화면에는 법무국이 작성한 면책 조항 초안이 떠올랐습니다. 이토가 문서를 설명했습니다. 3일간 법무국에서 검토한 면책 조항 초안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납기 자동 연장. 둘째, 위약금 상한선을 계약금의 10%로 제한. 셋째,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은 면책 인정.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입니다. 이 정도면 유럽도 받아들일 겁니다. 사토가 덧붙였습니다. 위약금 상한선 10%는 국제계약 관례상 표준입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가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초안으로 유럽에 제출합니다. 회신 예상 기간은 7일에서 10일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타이머를 띄웠어요. 회신 기한까지 남은 시간 13일 19시간 22분.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이토가 저를 봤습니다. 충분합니다. 7일이면 회신이 올 겁니다. 10일이면 기한을 넘깁니다. 그럼 긴급 회신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의 숫자를 봤어요. 13일 19시간 21분, 20분, 19분. 오가와가 말했습니다. 소위원회 보고는 준비됐습니까? 후지와라가 대답했습니다. 법무기술 소위원회는 이틀 후 보고 예정입니다. 예산조달 소위원회는 4일 후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발신자는 유럽 긴급조달위원회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어요. 계약 참가 자격 관련 긴급 공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죠. 한 장짜리 공문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긴급조달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가 자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합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내려갔어요. 본 계약은 전시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조건부 참가 또는 면책 요청은 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따라서 면책 조항 추가, 조건 변경, 납기 조정 등 일체의 수정 요청을 제출한 국가는 본 계약 참가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그 단어가 화면에서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 마지막이었어요. 위험을 지지 않는 공급자는 위기 상황에 부적합합니다. 문서 하단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발송 시각 2026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오가와가 문서를 읽었고 이토가 읽었고 나카무라가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프로젝터 화면의 문장만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겨냥한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면책 조항 초안은 회의실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 괜찮지 않습니까? 제출하지 않으면 되니까.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협박입니다. 조건 수정 요청조차 못하게 막는 건 부당합니다. 사토가 덧붙였어요. 국제계약 관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위약금 상한선 설정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오가와가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유럽은
진심입니까? 정말 면책 조항 하나 때문에 배제한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문장이 크게 떠올랐어요. 위험을 지지 않는 공급자는 위기 상황에 부적합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공급자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조건을 따지는 계약자가 아니라 책임을 함께 질 동맹을. 후지와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만 남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면책 조항을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요청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면책 조항 없이 수락하는 겁니다. 나카무라가 반대했어요. 그럼 한국과 똑같은 위험을 지게 됩니다. 개인 책임까지는 못 지더라도 조직 차원의 무제한 책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토가 덧붙였습니다. 상부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뉴얼에 위배됩니다. 오가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가 손을 내렸어요. 소위원의 보고를 기다립시다. 이틀 후, 4일 후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합니다. 이토가 물었습니다. 유럽 공무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보류합니다. 보류 기간은? 소위원의 보고까지입니다. 그럼 6일 후입니다. 제 타이머를 봤습니다. 13일 18시간 57분. 6일 후면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표정들이 무거웠습니다. 이토는 서류를 챙기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나카무라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봤어요. 왼쪽에는 일본의 면책 조항 초안이, 오른쪽에는 유럽의 공문이 떠 있었습니다. 위험을 지지 않는 공급자는 위기 상황에 부적합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서약서를 다시 열었어요. 김태윤의 서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무조건 납기 준수. 개인 책임 100%. 그는 알고 있었을까? 유럽이 원하는 게 계약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걸? 조건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걸? 면책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파트너가 될 자격을 잃는다는 걸? 아니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노트를 펼쳤습니다.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 15분 회신 무조건 수락 계약 유지. 일본 4일 회의 면책 요청 준비 자격 상실.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시마무라류. 긴급조달 실무 책임관. 책임관. 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최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이름을 걸었고 일본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선택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계약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4일 후 오후 2시 유럽 긴급조달위원회의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유럽조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죠.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긴급조달 계약 최종 체결 공지. 클릭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어요. 3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 공급자와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 줄로 내려갔어요. 계약 체결국 대한민국. 계약 체결 기업 한국방산기업 통합 컨소시엄. 책임 총괄 김태윤. 3개의 줄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국가는 없었어요.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만 있었죠. 화면을 내렸습니다. 계약 조건. 납기 계약일로부터 150일. 지연 시 위약금 1일 0.5%. 30일 초과 시 계약 자동 파기 및 위약금 전액 청구. 면책 조항 없음. 조건 수정 없음. 모든 조건이 그대로였습니다. 유럽이 처음 제시한 그 조건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 요약. 표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한국만 분 단위였고 나머지는 모두 주 단위였어요. 회신 속도가 아니라 결단 속도였습니다. 국가 제안서 제출 조건 수정 요청 최종 결과. 대한민국 수신 후 15분 연건 계약 체결. 일본 미제출 면책 조항 검토 중 자격 상실. 독일 수신 후 23일 납기 연장 요청 자격 상실. 프랑스 수신 후 18일 위약금 상한 요청 자격 상실.
영국 수신 후 27일 불가항력 조항 요청 자격 상실. 15분. 그 숫자가 화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독일은 23일, 프랑스는 18일, 영국은 27일. 모두 주 단위였어요. 한국만 분 단위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본 계약의 의의. 한 문단이 있었어요. 본 위원회는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임을 재확인합니다. 위험을 계산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건이 아닌 결단으로 답했으며 이는 전시동맹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전시동맹. 그 단어를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누가 위험을 함께 질 수 있는가? 누가 조건 없이 나설 수 있는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오가와에게 전화를 걸었죠. 3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오가와입니다. 시마무라입니다. 유럽 최종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국 단독 체결입니다. 일본은 자격 상실로 기재됐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5초, 10초, 15초. 그렇군요. 소위원회 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내일 예정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가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시마무라,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보였어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리스크를 평가했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위험을 계산했고 일본은 위험을 피했습니다. 계산과 회피는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한국은 위험을 보고 감수했고 일본은 위험을 보고 절차를 찾았습니다. 유럽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일본 방위성 계약 매뉴얼이 거기 있었습니다. 300페이지.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죠. 본 매뉴얼의 목적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직과 개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 보호.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뉴얼은 저를 보호했어요. 위험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실패로부터. 하지만 동시에 기회로부터도 보호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어요. 첫째 날 유럽 공문 도착 20일 회신 기한. 둘째 날 일본 20일 검토 계획 수립. 셋째 날 한국 15분 회신. 넷째 날 한국 무조건 서약서 제출. 다섯째 날 일본 3차 회의 2개 소위원회. 여섯째 날 유럽 면책 요청 국가 제외 통보. 일곱째 날 한국 단독 계약 체결.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어요. 15분, 20일, 3차 회의, 2개 소위원회, 150일. 한국은 15분 만에 결정했고 일본은 20일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은 150일을 약속했고 일본은 면책을 요청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계약 체결. 일본 자격 상실. 책상 위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시마무라류. 긴급조달 실무 책임관. 긴급조달. 하지만 저는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검토를 요청하고 보고를 기다렸어요. 모두 정확했고 합리적이었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놓쳤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같은 석양을 보고 있을까? 김태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계약서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150일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까?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서약서를 다시 열었어요. 김태윤의 서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무조건 납기 준수. 개인 책임 100%. 그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두려울까 아니면 안도할까? 후회할까 아니면 확신할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서명으로 답했고 일본은 검토하다 기회를 잃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유럽 발표문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조건이 아닌 결단으로 답했으며 이는 전시 동맹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결단. 저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했고 계획했고 보류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유럽 긴급조달 계약 최종 결과 보고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를 두드렸습니다. 본 계약은 한국 단독으로 체결되었으며 일본은 검토 과정에서 참가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라는 표현이 정확한가?
검토하는 동안이 맞지 않은가.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장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명료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15분과 20일의 차이, 서명과 검토의 차이, 결단과 보류의 차이.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최종보고 2026 2월 10일이었습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창밖의 석양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150일을 향해 달리고 있을 겁니다. 일본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방위성 긴급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20명이 모였어요. 국장급 5명, 과장급 10명, 실무진 5명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맨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유럽 긴급 조달 계약 최종 결과 보고. 발표자 시마무라 류. 일시 2026년 2월 13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유럽 긴급 조달 계약의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계약 체결 결과. 체결국 대한민국 단독. 일본 참가 자격 상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어요. 한국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다른 참가국은 모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각국 대응 비교. 표가 나타났어요. 대한민국 수신 후 15분 회신 조건 수정 연건. 일본 면책 조항 검토 미제출. 독일 수신 후 23일 납기 연장 요청. 프랑스 수신 후 18일 위약금 상한 요청. 영국 수신 후 27일 불가항력 조항 요청. 국장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15분이라는 게 확인된 겁니까? 네. 유럽위원회 공식 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 검토 없이?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15분 만에 회신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면책 조항을 요청한 게 문제였습니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유럽이 면책 요청 국가 제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제출했어도 탈락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 대응 타임라인. 2월 3일 공문 수신. 2월 4일 1차 회의 리스크 평가. 2월 7일 2차 회의 면책 조항 검토. 2월 7일 유럽 면책 요청 국가 제외 통보. 2월 10일 한국 단독 계약 체결.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일본은 4일간 2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차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유럽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과장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핵심 차이점. 한국 위험 감수. 일본 위험 회피. 유럽 선택 전자.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험을 보고 감수했습니다. 일본은 위험을 보고 절차를 찾았습니다. 유럽은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국장 한 명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우리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차는 정확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리스크를 평가했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원한 건 절차가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몇몇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국장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결론.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명으로 답했고 일본은 검토하다 기회를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국장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마무라 씨, 그 문장은 보고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이 저를 봤어요. 사실과 보고는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 우리가 놓친 건 사실이 아니라 본질이었습니다.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유럽은 계약자를 찾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조건을 협상할 상대가 아니라 위험을 함께 질 동맹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처럼 무조건 서약해야 했다는 겁니까? 개인 책임까지 지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타임라인이 나란히 있었어요.
한국은 15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그 1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회의가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는지, 승인이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크든 책임이 무겁든 일단 잡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런 자세를 선택했습니다.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기회를 선택했고 일본은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국장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수정하십시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8초가 지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국장들이 먼저 나갔고 과장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오가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마무라,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가와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프로젝터를 껐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보였어요. 맑은 오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차들은 움직이고 시계는 규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한국이 150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을까? 납기표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서류에 서명하고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서명한 순간부터 그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 150일째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로 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명으로 답했고 일본은 검토하다 기회를 잃었습니다. 커서를 그 문장에 놓았습니다. 삭제 키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이 문장을 지우면 뭐가 남을까? 객관적인 보고서, 정확한 데이터, 합리적인 분석. 하지만 본질은 사라질 겁니다. 커서를 옮겼습니다. 문장 끝에 마침표 뒤에 새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기회에는 검토보다 결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시마무라류. 긴급조달 실무 책임관. 긴급조달. 다음에는 긴급하게 움직이겠습니다. 회의 전에 결단하고 검토 전에 서명하고 절차 전에 기회를 잡겠습니다.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한국은 지금 달리고 있고 일본은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같은 계약서 앞에서. 한쪽은 끝까지 검토했고 다른 한쪽은 책임을 지고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진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결단과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계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한 결정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